북한이 해외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공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공동체입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북한 보건성이 북한에 할당된 약 300만 회분의 백신을 신종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양도해도 상관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의 미디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의 나남 제약 공장에서 독자적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자국 특유의 환상적인 성과라고 칭찬하며 책임연구원을 중앙의학연구소 소장으로 승격시키며 간부 수준의 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약품을 개발해왔는데 이번에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김정은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해당 백신을 접종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는 지난 9월 9일 열병식 기념 행사장에 등장한 김정은의 모습이 그동안 고도 비만에 시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이 많이 빠져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강해서 한 달 정도 고열과 구토에 시달려 체중이 1-20kg 정도 줄었다며 북한의 백신 개발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며 김정은과 일부 간부들이 백신을 이미 접종했다는 식으로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추석 이전에 완료하겠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약 3,31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말 통계청 집계 인구 기준인 약 5,134만 명의 64% 정도로 정부의 목표치였던 70%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1만 개가 넘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해 손쉽게 사전 예약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별 접종 현황과 백신 잔여량, 잔여 백신 접종 현황, 접종 대상자 사전 예약 현황, 연령별 예약 현황, 접종 의료기관 현황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치료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 시작은 늦어졌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의 1차 접종률은 추월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OW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기준 일본은 62.16%, 미국은 62.15%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4일, 일본은 올해 2월 17일, 한국은 올해 2월 26일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는 2개월, 일본보다는 9일 정도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며 늦으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여전해 섣불리 규제 완화에 나섰다가는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8일 정부가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코로나 행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10월 실증 실험을 시작해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염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조금씩 회복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쿄, 오사카 등 엄격한 방역 대책이 적용되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 대해 여행이나 출장 등 이동을 자제하도록 규제해왔지만 백신을 맞았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QR코드로 밀접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마련되고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게 확인되면 현재와 같은 5,000명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 감염 대책 인증을 받은 음식점의 경우 술 판매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으며 최대 4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제한마저도 백신을 맞으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난해 초부터 벌써 2년 가까이 엄격한 방역 기준이 적용되며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음식점, 여행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라는 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 꺼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만 명을 넘나들던 일본의 확진자 수는 최근 세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였으나 이를 유료 서비스로 바꾸어 검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거기에 더해 병상 부족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감염자도 전국적으로 14만 명에 이르며, 또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감염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완화책을 제시하면 감염 대책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방역으로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당국 관계자들, 특히 의료진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로서 모두의 노고에 따른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